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의 네 번째로서 dome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dome은 주로 상태나 범위를 표현하는 뜻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 dome으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 6개를 소개하면서 또 관련되는 다양한 단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boredom입니다. boredom은 동사 bore, 지루하게 하다에서 출발한 명사가 되겠고요. 동사 bore에서 출발한 형용사는 2개가 있고요. boring, 지루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bored는 지루한 상태가 된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에서 출발한 형용사는 능동의 뜻이 있고, 과거 분사에서 출발한 형용사는 수동의 뜻이 있는 건 다 아시죠? 그 다음 명사는 이제 boredom 해서 지루함, 권태 이런 뜻의 명사입니다. boring, bored를 쓰는 방법은 당연히 지루함을 주는 것은 이제 현재 진행형 boring을 써야겠고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The movie was boring 하면 그 영화는 지루함을 주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는 지루했다 하는 거고요. He was bored 하면 그는 지루함을 당했다. 그는 지루한 상태였다 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루하다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dull 있습니다. dull. dull은 둔탁한, 무딘, 또 머리 나쁜, 단조로운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지루한. 그러니까 뭔가 즐겁게 하지 못하고 그냥 좀 둔탁하고 무디고 하니까 감각을 자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tedious도 있습니다. tedious 해서 지루한, 실증나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또 비슷하게 bore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interest에서 출발한 동사 interest에서 출발한 uninteresting 하면은 흥미가 없는이 되겠죠. 그래서 interest 중간에 있는 interest를 보면은 흥미, 관심이란 명사도 되고 또 명사로는 이제 이자, 은행에 돈을 맡기면 나오는 그 이자 있잖아요. 그런 이자란 명사도 있고 동사로서는 흥미를 갖게 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un을 붙이면 아닌 반대의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uninteresting 하면 흥미를 주지 않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unexciting 해도 excite를 시켜주지 않는 이런 뜻이 되겠죠. interest를 보면 이제 bore하고 비슷하게 excited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interesting 하면 흥미 있는, 흥미를 주는 이 되겠고 interested 하면 흥미를 가진, 흥미를 갖게 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excited도 마찬가지고요. exciting 하면은 흥겹게 해주는, excite가 흥분시키다, 들뜨게 하다니까 exciting 하면은 능동의 뜻으로 흥분시키는, 들뜨게 하는, excited 하면 과거분사니까 흥분된, 흥분을 받은, 자극된의 그런 뜻을 가집니다. 두 번째 단어는 freedom입니다. freedom은 free, 자유로운에서 출발한 명사죠. 그래서 free, 자유로운 상태, 그래서 자유가 됩니다. freedom, 자유하면 생각나는 또 단어가 liberty가 있죠. 자유, 독립. 그 다음에 liberation 하면은 해방, 독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iberal 해서 형용사는 자유로운, 생각이 어디에 종속되지 않은, 편견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liberty가 이제 자유가 되겠고요. freedom하고 비슷한 말이 되겠죠. 이제 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이제 억제되고 뭐 그런 뜻을 가진 단어들이 좀 반대의 free하고 반대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confine이 어떤 장소에 구속하다, 장소에 가두다, 장소를 한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confine, 그 다음에 이거에서 출발한 형용사 confined 하면은 이제 가두어진, 한정된이 되겠죠. free하고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free하고 비슷한 말이 되려면 unconfined, 구속되지 않은, 어디 제한되지 않은 이런 뜻일 겁니다. 또 비슷하게 restrain 이란 동사도 있습니다. 억제하다, 제한하다, 제지하다. 여기서 출발한 unrestrained 해도 억제되지 않은 하니까 free하고 비슷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free하고 비슷한 말이 unconfined, unrestraine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단어들은 출발은 동사가 confine 또 동사 restrain 여기서 출발했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free는 자유란 뜻 외에도 자유로운이란 뜻 외에도 뭐뭐가 없는 이란 말로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음료수 같은데 어떤 음식 같은데 설탕이 없습니다. 설탕이 무가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sugar free 하면 설탕이 없음, 또 caffeine free 하면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카페인이 없는 이런 식으로 뭐 단어 뒤에 붙여서 free를 붙이면 뭐가 없는 이런 뜻으로 또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ree하고 좀 반대되는 말이 또 생각나는 것들이 capture가 있습니다. capture가 우리 화면 캡처한다, 뭐 컴퓨터를 쓸 때 화면을 캡처한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capture가 붙잡다, 획득하다. 그 다음에 명사로는 이제 체포, 포획, 뭐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capture 하면은 이제 붙잡는 거죠. 화면 뜬다, 뭐 화면에 있는 그대로 딱 붙잡는 겁니다. 여기서 capture에서 출발한 형용사가 captive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감금된, 붙잡힌 상태인, 명사로는 포로도 됩니다. 포로로 잡혔다 할 때 그 포로. 그 다음에 captivity 이 명사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감금, 속박, 딱 잡혀 있는 거죠. captivity 이런 명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tain 이란 단어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경찰에 관련된 게 나오더라고요. detain 하면 이제 경찰한테 붙잡혀서 잠깐 경찰서 좀 갑시다 해서 경찰서에 그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detain, 붙들다, 구류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사가 detention이 있는데요. detention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이제 detention camp가 있습니다. detention camp 하면 이제 수용소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돌아다니지 못하는 그 한정된 공간 내에서 딱 잡혀 있어야 되는 수용소. 그래서 detention camp. 여기서 detention이 detain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이제 imprisonment. 여기서 prison, 중간에 있는 prison이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imprison 하면은 감옥에 집어넣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거기에 ment가 붙어 있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음 해서 투옥, 수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free 하면 반대되는 생각이 들겠죠. imprisonment, 감옥에 집어넣음, 감옥에 잡혀있는 상태, 투옥, 수감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fandom인데요. fandom은 fan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fan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뭐 부채도 있고요. 선풍기, 환풍기 이런 팬도 있고 또 스타들을 좋아하는 그 팬도 있습니다. 그죠? 그 스타들을 좋아하는 팬에서 출발한 단어가 팬덤. 그래서 팬층, 뭐 팬 전체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스타는 팬덤이 상당히 두텁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팬덤입니다. 우리는 스타를 향한 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스포츠 경기 같은 데 보면 스포츠 팀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서포트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포트, 지지하다, 지원하다에서 출발한 명사가 supporter가 있고요. 서포트 할 때 뒤에 있는 port가 지금은 독립해서 한글한 말로 쓰이죠. port. 그런데 옛날에 이 어근으로는 이제 뭐 무슨 옮기다 그런 뜻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밑에서 옮기다, 서브가 약간 밑에서니까 옮길 때 밑에서 받쳐줬던 그런 데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upport 하면 이제 지지하다, 지원하다가 되겠고요. port란 어근이 들어가는 또 단어가 어떤 게 있냐면 export, 수출하다, x가 밖으로, 그 다음에 import, 앞에 im은 안으로 해서 수입하다. 그래서 export는 밖으로 옮겨서 수출하는 거고요. import는 안으로 옮겨서 수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eport도 있습니다. deport는 추방하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살면 안 돼. 불법 입국자야. 추방해 할 때 추방하다 하고 쓸 때 deport가 있습니다. 그래서 deportation 하면 추방, 주로 이제 국외 추방,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서 자기 나라로, 원래 나라로 돌려보내는 거를 이제 국외 추방시키잖아요. 그걸 이제 deportation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fan은 아까 스타들을 향한 팬 말고도 부채, 선풍기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풍기는 이제 빙빙 도는 거고, 요즘 여름철에 보면 그 선풍기 말고 서큘레이터가 또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 서큘레이터가 어디서 나오냐 보면 서클, 원입니다.
원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circulate, 그 다음 이것이 이제 원처럼 빙글빙글 돌다, 그 다음에 유통되다, 유포되다,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circulate,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이야기가 돌아다닌다 할 때 circulate 이런 말도 씁니다. 그 다음에 명사가 circulator 해서 이제 뭐 돌아다니는 사람도 되겠고요. 빙빙빙 도는 것 해서 선풍기 대신 요즘 많이 팔리는 circulator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spin이 있네요. spin이 이제 회전이라는 명사도 있고요. 빙빙 돌다도 있습니다. 스핀을 동사로 쓸 때는 과거분사는 불규칙적으로 변하죠. 스펀 이렇게 스핀, 스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가 되겠고요. 빙빙 돌다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느냐 하면 소용돌이가 생각납니다. 에디가 소용돌이고요. swirl 이것도 소용돌이입니다. swirl은 이제 소용돌이라는 명사 외에도 소용돌이 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fan 하면 이제 부채, 선풍기, 환풍기 할 때 비슷한 말이 circulator가 있고요. 그다음 생각나는 것이 이제 빙빙 도니까 spin, 또 eddy, swirl 이런 단어들도 같이 연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martyrdom입니다. martyrdom은 martyr, 순교자에서 출발한 단어고요. martyrdom 하면은 순교라는 뜻입니다. 좀 단어가 특이하죠.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영국에서 온 단어가 아니고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영어로 볼 때는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뒤에 터 할 때 보면 스펠링 좀 특이합니다. martyr, 순교자, 그다음에 martyrdom 해서 순교자 하니까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생각나는 단어가 faith가 있습니다. faith는 믿음, 신념, 신앙 이런 단어고요. 좋은 단어가 faithful, 충실한, 신이 있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독실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faith에서 출발한 형용사가 faithful, 이거의 반대말은 unfaithful. 이거는 이제 충실하거나 신이 있거나 독실한 게 아닌 반대말을 뜻하게 되겠죠. 종교는 religion이 종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형용사인 religious 하면 종교의 하는 형용사, 또 신앙심이 깊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religion이 종교입니다. 종교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독실한 신자들 막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 devout, 독실한, 경건한 이런 단어가 있고요. devout, 독실한, 경건한 하고 반대말이 되는 것이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적인 이런 뜻이 생각나는데요. 이런 형용사는 profane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는 profanity 해서 신성모독, 아주 이건 좀 안 좋은 단어겠죠. profane 형용사,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적인, profanity 해서 신성모독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devout의 사촌쯤 되는 동사라고 생각하는데요. devote, 바치다, 헌신하다. 이거의 명사는 devotion, 헌신, 정성. 굉장히 뜻이 좋은 단어죠. 그죠? devote, devotion. 그 다음에 독실한 신자 할 때 pious,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독실한, 신앙심이 깊은, 경건한. 그리고 좀 뜻이 안 좋게 이제 생각나는 것이 extreme이 있는데요. 극단적인이라는 뜻입니다. extreme sport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극한 스포츠 할 때 그 extreme, 극한적인, 극한의 극단적인. 여기서 출발한 단어가 extremist 해서 극단론자, 과격주의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위험한 단어죠. 그죠? extremist. 그 다음에 온건하고 중도적이고 적당하니 moderate. extreme하고는 좀 반대되는 뜻으로 extreme에 반대되는 약간의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moderate, 적당한, 중도의, 온건한 그런 뜻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stardom입니다. stardom은 star에서 나온 단어가 되겠고요. star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있고 또 뭐 연예계의 유명한 스타라는 뜻도 있습니다. 연예계의 그 유명한 스타들에서 출발한 단어가 stardom 해서 스타들 또는 스타의 지위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저는 스타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밤하늘에 떨어지는 그 별똥별 유성 있잖아요. 보면 소원을 비는 그 별똥별이 생각나는데 그것은 영어로 shooting star라고 합니다.
shoot는 쏘다, 발사하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shooting star. 그래서 발사한 뭐 별 이렇게 쫙 날아가는 거니까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shooting star가 별똥별이 되겠고요. 미국의 애국가, 미국의 국가, 나라의 노래죠. 그 제목이 The Star Spangled Banner입니다. 별이 반짝이는 국기, 깃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나라의 노래가 애국가라고 그러고요. 미국은 The Star Spangled Banner가 그 미국 애국가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spangle는 반짝이는 장식, 또 반짝반짝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tar Spangled 했으니까 별이 반짝이는, 그 다음에 banner는 깃발이나 현수막이고요. 깃발하면 flag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 나라의 노래는 애국가고, 미국은 The Star Spangled Banner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라의 노래를 이제 National Anthem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National 하니까 나라의 Anthem, 축가나 찬송가란 뜻인데 축가, 그래서 나라의 노래 National Anthem이 되겠고요. 이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말고 유명한 스타들, 연예계 유명한 스타들을 우리 또 셀럽이라고 하잖아요. 그 셀럽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celebrate, 축하하다, 찬양하다 라는 동사에서 명사는 celebration, 축하 라는 명사가 있고요. 또 다른 명사가 이제 celebrity 해서 유명인사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celebrity에서 말이 기니까 앞에만 줄여가지고 셀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명인사 셀렙. 그래서 동사, 출발 동사는 celebrate, 축하하다, 찬양하다 해서 출발해서 celebrity가 나왔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wisdom인데요. wisdom은 wise, 현명한, 지혜로운 에서 출발한 명사입니다. 그래서 현명함, 지혜로움, 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wisdom. 머리가 좋은 거는 bright. bright는 또 밝은 이라는 뜻도 있죠. 밝은 할 때, 빛이 밝은 할 때 어두운이 반대말이 될 테니까 그때 반대말은 dark이 되겠고요. 명석한, 머리가 좋은 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bright. clever 하면은 영리한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intelligent, 이 단어도 우리가 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죠? 지적이고 똑똑한, 지적인 intelligent. 그 다음에 sensible이 있는데요. 이거는 센스가 있는, 현명한이 되겠죠. 머리가 좋고 이것보다도 이제 현명한, sensible. 그 다음에 smart, 이거는 smart한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arp도 있을 겁니다. 날카롭고 예리하고. sharp의 반대말은 날카롭고 예리하고 반대말은 무딘, 둔한이죠. 또 dull인데 dull에는 지루한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dull 하면 sharp하고 반대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ull 하니까 foolish, 대표적으로 좀 멍청한, 어리석은이죠. foolish. 그래서 wise는 아주 그 지혜로운, 예를 들면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 좀 이렇게 삶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이 경험도 많고 해서 좀 지혜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말할 때 이제 wise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의 명사가 wisdom. 그 다음에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하는 것은 bright. 그 다음에 아주 영리하고 똘똘하고 한 것은 clever. 그 다음에 지적이고 똑똑한 것은 intelligent. 그 다음에 센스가 있으면서 현명한 것은 sensible. 그 다음에 smart한 건 smart. 이렇게 또 예리하고 날카롭고 한 건 sharp.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반대는 이제 dull, foolish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조금 전에 sensible 이란 단어를 소개했었는데요. 현명한, 지각이 있는, 그 sensible 이야기를 하니까 sense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sense가 우리도 이런 말을 쓰죠. 그 사람 센스가 있다, 그 사람 센스가 없다 할 때 그 센스입니다. 그래서 명사로는 감각이 되겠고요. 동사로는 느끼다, 감지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센스에서 출발한 형용사가 일단 몇 개가 있고요. 한번 보시죠. sensible 해서 뒤에 able 있으니까 할 수 있는이죠. 그래서 센스 할 수 있는, 그래서 감각을 할 수 있는, 느낄 뭔가 현명한, 감각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sensitive 하면 예민한, 센스를 잘 느끼는, 예민한. sensual 하면
관능적인, senseless 하면 listening 없는 거니까 sense 없는이 되겠죠. 그 다음에 insensitive는 sensitive, 예민한의 반대니까 예민하지 않은 이렇게 되겠고요. 명사로는 sensor, 우리가 뭐 물건이 고장나서 그 서비스 센터에 가면은 무슨 센서 고장났습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검지하는 장치, 도구, 센서. 그 다음에 sensation이 있습니다. 어떤 감동일 수도 있고요. 어떤 소동일 수도 있고, 뭐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했다 할 때 그 sensation입니다. 그 다음에 sensation에서 출발한 형용사가 선풍적인 이란 뜻을 가진 sensational 이란 형용사가 있습니다. sensational. 그래서 sensation 이란 명사에서 출발한 형용사가 sensational 이란 형용사가 있고요. sensible하고 sensitive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는지 예문을 한번 보시죠. It would be sensible to take an umbrella 인데요. It would be sensible 했으니까 그것은 sensible 할 거야 하는 거죠. 그것은 현명할 거야. 그것이 뭐냐면 to take an umbrella,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마 밖에 날씨가 좀 안 좋은가 보죠. 그러니까 우산 가지고 가는 것이 현명할 텐데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sensible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각, 그 우산 가지고 가는 게 지각이 있는 거지 현명하지 뭐 이런 뜻입니다. She was very sensitive to criticism. criticism이 비평, 비난이거든요. 그래서 she was very sensitive. 그녀는 대단히 예민했다. to criticism. 비평이나 비난. 그녀는 비난. 누가 좀 싫은 소리 하는 거에 굉장히 예민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느끼다, 감각하다, 감지하다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단어가 feel 있죠. 느끼다, feel. 이거의 명사는 feeling, 감각이고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perceive가 있는데요. perceive는 어떤 그 감각으로 알다, 감각으로 인지하다, 약간 오감으로 느끼는, 뭔지 모르지만 다 그런 뭐가 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perceive 한다고 합니다. 이거의 명사는 perception인데요. 인식이고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그 이유는 몰라도 그냥 감각적으로 인 것 같다 하는 딱 그 직관, 그걸 이제 perception이라고 하고요. 특이한 것은 sieve로 끝나는, perceive가 sieve로 끝나는데 명사가 되니까 P가 생각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했죠. 없던 P가 생겨난다는 거가 좀 특이합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perceive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sieve란 어근에서 출발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소개를 했던 conceive가 있고요. conceive가 이제 마음에 품다,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생각하다, 그 다음에 임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cept, 명사는 concept, P가 생겨나죠. concept가 개념, 우리가 개념을 잡다 할 때 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conception에서 이것도 개념, 계획, 또 임신이라는 뜻도 있죠. conceive에서 concept, conception 이런 명사가 나오는데 둘 다 보면은 P가 생겨난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이는 것이 conceivable,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있음직한, 상상해 보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하는 conceivable 있고요. 그 반대되는 inconceivable 하고 비슷한 말이 또 unconceivable, inconceivable, unconceivable 비슷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할 때 inconceivable, unconceivable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conceptual 하면은 개념적인, 컨셉트에서 나온 컨셉트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conceptual 하면 개념적인 이란 형용사가 되겠고요. 또 misconception 하면은 그 오해란 뜻입니다. conceive가 마음에 품다, 그 생각을 하다, 뭐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misconception 하면 오해란 뜻이 있고요. contraception 하는 거는 한번 소개를 했었죠. 피임, 산화 제한. 왜냐하면 conception에 임신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contra가 반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contraception에서 피임, 산화 제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ceive로 끝나는 또 단어가 deceive 있는데요.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deceive, 기만하다, 속이다. 그래서 명사는 deceit
속임수 기만인데요. 아마 옛날에는 이 deceit에도 P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P가 빠지고 그냥 deceit 이렇게 P 없이 쓰는 것 같습니다. 속임수 기만, 비슷한 말이 deception, 마찬가지로 속임수 기만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deceptive, 속이는, 속임수의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좀 앞에 설명했던 perceive가 있고요.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느끼다, 인지하다 하는 perceive, 명사는 perception, 그 다음에 형용사는 perceptive 해서 인지하는, 지각력이 있는, 뭔지 모르지만 딱 그걸 느끼는, 알아차리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receive가 있죠. 받다. receive에서 출발한 명사 receipt, 영수증이죠. 여기도 P가 들어갑니다. reception 있습니다. 받는 거, 환영회, reception, welcome reception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환영회, 또 회사 같은 데 찾아가면 앞에 딱 접수처, information desk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reception desk도 이렇게도 말합니다. reception. 그 다음에 receiver, 받는 사람, recipient, 편지 같은 거 우편물 수령자, recipient. 그 다음에 형용사로 receptive, 잘 받아들이는 이런 형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sieve가 어근이 되는 몇 가지 동사 conceive, deceive, perceive, receive가 있고 이 동사들은 명사, 형용사로 이렇게 변화를 할 때 보면 대부분이 P가 들어가더라. P가 안 들어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특이하게도 P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이제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중에서 ing로 끝나는 전미사를 가진 단어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ing는 현재 분사를 만드는 전미사가 아니고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